마이스 라이브 마이슨 살아있다 김유림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하셨나요? 오늘은 사전 투표 기간인데요. 오늘 내일 그리고 15일까지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 라이브 인터뷰 오늘은 전시무역학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림국제대학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윤은주 교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컨벤션 이벤트 경영학과 윤은주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뭐 아시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온라인 개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주가 4주차 개학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수업 참가 인원이 많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녹화를 해서 한 20명 미만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줌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학생들하고 만나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튜버가 된 느낌으로 완전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갖고 카메라 앞에 뭐 선 것도 아니죠. 연구실에 앉아서 녹화하는 것들이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또 학생들하고 실시간 온라인 화상으로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던 거하고 그닥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실제 발표도 하고 있고 제가 그 친구들 프로젝트 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도 주고 있고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이 정말 빠르게 적응하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코로나 지금 이 상황 속에 앞으로의 면대면으로 했었던 대면과 관련됐던 서비스가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 뭐 제 주변에서도 교수님들 보면 해외에서 학회 같은 것들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연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진행되는 것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본인 발표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 다만 시차 맞추는 게 조금 어렵다. 뭐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차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시아 우리랑 시간대가 호주 뭐 이 정도까지 정보 공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나는 아예 카메라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막 너무, 너무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성향의 차이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상으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은 뭐 두말할 것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화상회의가 됐든 버추얼 회의가 됐든 뭐 이런 행사들이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상상했던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앞당겨진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PCO나 전시회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행사의 모습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과 같이 해외로 우리가 굳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성과가 좋다. 내가 여기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서 만났더니 성과가 2 배, 3배 되더라.' 그건 나가야죠 그거는. 그건 나가야 합니다. 근데 비슷하더라. 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내지는 한 1.2, 1.1 뭐 이 정도 좋아지더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굳이 안 나가도 여기서 다른 일 하면서 이동하는 시간 세이브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그 화상으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우려스러운 일이죠. '굳이 출장 갈 필요가 없겠다. 화상으로 만나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출장 굳이 필요 없다. 출장 예산에 대해서 삭감.'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어서 출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에 있어서 출장을 안 해도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결과물들을 실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과거와 같은 형태로 가는 부분들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완전히 과거와 똑같아질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항공 비행기를 타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생길 것이고 또 이제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항공 비행기나 이동 수단에서 나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들은 안 가도 된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것들에 대한 사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행사의 미래의 모습이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또 좀 요새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지원 제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해주는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원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원의 기준 자체가,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자를 중심으로 두고 있어요. 모든 국제회의의 지원은 외국인 참가자가 몇 명 이상 왔느냐. 모든 것들이, 모든 지원 제도가 외국인 참가자 몇 명 왔느냐를 기본 디폴트 요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올해에는 외국인 참가자가 있는 행사가 과연 몇 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그 거의 별로 희망적이게 예측할 수가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회의 기준이 여전히 외국인 참가자만을 갖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기준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속 외국인 참가자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혜택받을 수 있는, 이거를 산업을 좀 잘 키워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원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전시 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초기부터 코트라 사무실에 이렇게 화상 회의 시스템을 갖추어 놔서 해외 바이어들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계신 걸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발빠르게 되게 좋은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해서 그런 지원 제도들을 굳이 코트라 사무실까지 가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지금 제 연구실에서 웹캠하고 마이크 하나 사두고 이거 갖고 학생들하고 얼마 충분히 다 회의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웹캠, 더 좋은 웹캠을 갖다 두면 정밀한 어떤 상품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웹캠 같은 것들이 기능이 더 좋아야 되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무실, 그러니까 각종 개별 뭐 중소기업 사무실에서도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전시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B2B 전시회 하반기까지 과연, 한국은 코로나가 뭐 향후에 종식이 되더라도 해외가 지금 진정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B2B 전시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B2B 전시회는 그러면 올해 시장 망했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시회가 개최되는 그 전시장 내에서 해외 바이어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스템을 갖춰서 지원해 주는 것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희 뭐 보니까 바이오 코리아라는 행사명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전시회 같은 경우에 현재 가상으로 개최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참가 업체도 모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페이스북에 저도 공유해 놨던 것 같은데,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 기술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건산업진흥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바이오 코리아를 거기서 직접 다 행사를 했었는지, 아니면 어느 전시 대행 업체한테 이거를 운영을 맡겼어 갖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대행하고 운영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과거와 똑같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굳이 대행을 하지 않아도 주최자가 직접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 누군가하고만 만나면, 어차피 그런 대행을 줬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참가업체 모집, 바이어 모집을 대개는 주최사가 상당 부분 하고 있었고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도 연사 섭외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부분 다 주최사가 하고 있었어요. 참가자 부분에 있어서도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최자가 사실은 거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서비스 업체한테는 그냥 일종의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저는 그 표현은 정말 싫어하지만, 그냥 비서 같은 형태로 일을 수반을 들어줄 이런 그 서비스 용역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굳이 오프라인 장에서 안 만나도 돼. 우리가 몇 개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전시회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굳이 대행사를 중간에 끼워서 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직접 기술업체 어디하고 같이 컨택을 해갖고, 기술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향후에 시장이 그런 형태로 바뀌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하게끔 사실 그분들은 노력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저는 뭐 결코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들은 서비스 비즈니스의 모델을 어떤 형태로 바꿔나갈 것인지, 내가 어떤 형태를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부가가치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사실 지금 사람들도 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 여유 시간이 많은 상황인데 이 시기에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다들 코로나 상황 속에 피곤하시고 힘드시고 하실 텐데, 그래도 저희가 이 애프터 코로나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이라면 상상일 수 있고 예측 이런 것들을 해 보시고, 나오는 지금 뭐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자료들이.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서 '나의 비즈니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는 가야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워 보시면 이 상황이 끝난 이후에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큰 변화 속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완전히 이 시장 자체가 뒤흔들리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등 기업과 2등 기업 뭐 이런 앞에 나갔던 기업들이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뒤에서 있었던 기업들이 이 순간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앞 순서가 바뀌는 그런 결과들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민의 시간을 좀 같이 가져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 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뿐만 아니라 제가 그 한국전시 무역전시학회하고 한국마이스관광학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같은 경우에 보면 업계하고 학회하고 되게 여러 가지 코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뉴얼 같은 거 만드는 작업들도 학회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처럼 기준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회와 업계가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학회나 그 뭐 학교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도 같이 고민해 줄 그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번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넥스페어의 김유린 대표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요새는 거의 없었던 상황인데 화면으로라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조만간 다들 대면으로 직접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은주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유튜버의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달 됐거든요. 이거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편집도 어렵고, 촬영도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도 되게 그런 콘텐츠 하는 것도 어렵던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와닿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어떤 변화의, 격동의 변화 시기에는 이 변화에 적응을 하거나 미리 대비를 해야지만 된다라는 부분이 뭐 아마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산업을 다루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또 시장의 마케팅적인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도 공부를 해야 하고, 굉장히 참 공부할 게 많은 그런 분야인데요. 산학연이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민관 그런 협력 거버넌스가 구축이 제대로 돼서 현실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대안이 나와서 저희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현실적이게 발전됐으면 좋겠고, 저희 전시 마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 개척을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만간 학회에서 다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